자, 두 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더우먼 김소미입니다. 네, 오늘 보험 상담소 문 열어보겠습니다. 얼쑤 내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소. 보험 상담소 오픈합니다. 어야! 보험 보소. 보험 보소. 보험 보소. 얼쑤! 오. 네. 2024년 1월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동키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아하실 이야기 3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매주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를 잘 아시는 동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보상 사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청취자 사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어갈 텐데 우선 한 어머님께서 신년 가족 모임이 있으셨대요. 그 모임에서 남편분이 랍스터를 아주 맛있게 드시다가 그만 치아에 금이 간 겁니다. 어떡하죠? 랍스터를 어떻게 깨물어 드셨길래. 아니 진짜 딱딱한 음식 드실 땐 진짜 남녀노소 다 조심하셔야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남편분께서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1세대 실손보험은 병원비의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맞아요. 예, 이 어머님이 평소 저희랑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분이라 저한테 남편이 저녁 내내 금이 간 치아 때문에 불편해해요라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어머님 신정 1월 1일 잘 보내시고 다음날 1월 2일이 평일이니까 진료 의뢰서 가지고 상급병원 가셔서 치과 진료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잠깐. 그런데 방금 권혁준 전문가님께서 일반 동네 치과 의원은 아니고 상급병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러네. 네. 상급병원이라는 거는 큰 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그런 큰 병원을 얘기하는 건데 네. 굳이 큰 병원까지 가야 돼요?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남편분이 가지고 계신 실손 의료비가 1세대 실손보험 의료비이기 때문입니다. 1세대 실손 의료비의 장점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일반 치과 의원에서는 보상이 제외되지만 상급병원 같은 경우 치과 치료가 보상 제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요. 즉 1세대 실손 의료비를 가지고 계신 남편분께서는 상급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은 병원비 전부에 대해 실손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1세대 실손보험이 치과 진료 받은 거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상급병원에서 받으면 괜찮다. 네. 맞아요. 받을 수 있다. 네. 아, 그렇구나. 최고죠. 괜찮네요. 네, 맞아요. 다만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보험료를 아주 많이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보면 모든 보험의 장단점이 좀 존재해요. 자, 다시 우리 남편분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이분께서 상급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치조골 이식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뼈이식. 아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입원 한도로 보상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1박 2일 입원을 하셨고요.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으신 후에 병원비 100%를 보상받으셨어요. 네, 최고죠. 하지만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해도 약관이 보험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면책사항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동기분들 중 1세대 실손보험 아니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정말 좋은 정보인데요. 우선 치아 파절, 즉 쉽게 말해 치아 골절은 어떤 경우에 발생했죠? 상해 사고 맞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골절 진단금 중 치아 파절을 포함한 골절 진단금은 보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상해 수술비. 치조골 이식을 왜 하게 되는지 기억하시죠? 치아에 금이 가서 이식 수술을 받으셨고요. 그럼 당연히 상해로 인한 이식 수술이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 청구가 또한 가능합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골절 수술비 특약 또한 보상이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1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치과 치료를 상급병원에서, 그러니까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에서 받으시면 100% 병원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실손보험이 1세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금 소개해드린 남편분처럼 치아 파절로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신 경우라면 치아 파절이 포함된 골절 진단금, 그리고 골절 수술비, 그리고 상해 사고로 인한 수술을 받으신 거니까 상해 수술비 이렇게 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왜
우리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1세대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 보면 부럽다. 그때 가입하니까 진짜 좋았겠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맞아요. 많이 하는데 맞아요. 1세대 실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보험료를 더 많이 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 많이 내시니까 보상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렴한 보험료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시는 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꼭 맞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성비 좋은 보험을 찾으시던데요. 본인 보험 점검 중에 보험 증권을 보면 한 보험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특약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중에 꼭 빼지 말아야 할 특약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맞아요. 이럴 땐 화상 진단금 꼭 빼놓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 혹은 갖고 있는 특약들을 빼려고 하거나 혹은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가성비 특약으로 이 화상 진단금은 꼭 빼지 않고 넣어드려요. 네, 그렇죠. 그 이유를 들으시면 다들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특히 주부님들처럼 요리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자, 1월 1일 신정이나 설 명절에는 식구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또 이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는데요. 근데 급하게 요리를 하다 보면 팬이나 냄비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달궈진 프라이팬에 기름이 있을 때요. 실수로 손이나 얼굴에 기름이 튀면 피부가 벌겋게 변하면서 정말 많이 아파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화상 전문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화상으로 병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시겠지만 화상 치료를 받을 때 생각보다 병원을 정말 많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피부하고 관련이 있는 데다가 흉지면 곤란하거든요. 맞아요. 단시간에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 번 가서 치료를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화상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이 드레싱, 즉 붕대에 감는 거 있잖아요. 감염 위험 때문에 이 드레싱을 병원에 가셔서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병원에 가실 때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10,000원 미만인 경우 혹은 5,000원 미만인 경우 있고요.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자기 부담금보다 낮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의미가 없는 거긴 해요. 자, 그런데 화상 진단금이 얼마나 될까요? 화상 진단금, 그러니까 가입할 때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되게 저렴하던데 몇백 원.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디 보험료를 납입하는 건 200원, 300원밖에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화상 진단금이 종합보험에 들어가 있거나 운전자 상해보험 등 여기저기 들어가 있다면 그만큼 효자 노릇하는 특약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화상 진단금은 받는 금액이 20만 원에서 많은 분들은 한 번에 10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보험 점검을 하면서 내 보험 증권에 화상 진단금이 있는데 혹시나 불필요하게 느껴지거나 이거 조금 받기 어렵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200원 정도 납입하는 특약이 사실은 비싸서 못 드시는 분들은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확인해 보신 후에 혹시나 불필요하게 느껴져 특약을 삭제하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몇백 원으로 저렴한데 20만 원 이상 보험료 준다. 그러면 받기 어려워서 저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죠? 네, 화상은 이 손상 깊이에 따라 1도에서 3도 화상까지 분류를 하고요. 화상 진단금이 지급되는 화상의 정도는 2도 화상 중 심재성 화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상은 크게 표재성 화상 그리고 심재성 화상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표재성 화상은 말 그대로 피부 표피층만 손상을 입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겉에. 네. 그리고 심재성 화상은 표피와 더불어 진피, 즉 피부 안 깊숙하게 화상이 침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화상 진단금,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화상 진단금은 심재성 2도 화상 이상인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하지만 이게 받기 어렵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보시면 아까 우리 김소미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뜨거운 기름이 피부에 튀거나 달궈진 팬을 만지는 경우
심재성 2도 화상 이상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화상 진단비는 가성비 특약으로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네, 물집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물집이 잡혔냐 아니냐. 물집이 잡히면 심재성이다. 심재성이도. 왜냐하면 열이 피부 표피 안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아하. 걸개진 거는 표재성. 아하. 물집이 잡혀서 안에까지 열이 들어가면 심재성입니다. 아, 심재성의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라는 그쵸. 이야기군요. 네. 자, 여러분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3부에서는요. 가성비 특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성비 특약 중에서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특약 요거는 가지고 있을 만하다 싶은 특약들 중에서 더 소개해 주실 게 있다고요. 아, 네, 있죠. 음. 가성비 좋은 특약 중 사실 골절 진단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치아 파절을 포함하는 골절 진단금은 사실 요즘에도 인기가 정말 많아요. 여기서 더불어 5대 골절 진단금도 꼭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대 골절은 요즘 같은 겨울철 길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날 경우 빛을 발합니다. 만약 꼬리뼈에 금이 가면 요추 및 골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200~3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중요한 건 오늘의 포인트. 보험료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해요. 그게 가성비죠. 정답입니다. 200만 원 정도의 진단금을 받는데 납입하는 금액은 1,000원 초반대에서 중반 정도 됩니다. 한 1,200원이나 1,500원 정도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물론 직업에 따라 외부 활동이 많은 직업일 경우엔 조금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래도 1,800원, 1,900원 납입할 수 있지만 보험금은 200만 원씩 똑같이 지급됩니다. 한 번만 줄까요? 아닙니다. 매 사고마다 또 골절이 발생할 때마다 지급이 됩니다. 보통 진단금은 한 번만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상해로 인한 진단금은 맞아요. 매번 받는다. 네, 정답. 네, 요것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골절 진단금도 가성비 특약이다. 그리고 5대 골절 진단금도 가성비 특약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5대 골절 어떤 겁니까? 자, 5대 골절에는 엉덩방아 사고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자, 5대 골절을 말씀을 드리면 1. 머리, 2. 목, 3. 흉추, 4. 요추 및 골반, 5. 대퇴골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특히 저는 5대 골절을 지급했던 사례 중에 축구 좋아하는 분들, 축구 좋아하는 아들이나 축구가 좋아서 이 겨울에도 새벽같이 나가서 축구하시는 남편이 계시다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축구를 하다 보면 상대편과 헤딩 경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눈썹 뼈나 광대가 서로 부딪혀서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무섭다. 정말 무섭지만 많이 발생합니다.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네, 이럴 때 5대 골절 진단금에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요. 5대 골절 진단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골절 진단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축구를 해요. 근데 치아 파절이 포함된 골절 진단금 20, 치아 파절 제외 골절 진단금 30, 5대 골절 진단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운전자 보험에도 똑같이 50만 원, 그리고 5대 골절 진단금 50, 5대 골절 2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축구를 하다가 경기 중 헤딩 경합을 하다 광대에 금이 갔다라면 종합보험에서 250만 원, 운전자 보험에서 또 250만 원이 지급되겠죠. 총 얼마죠? 500만 원이죠. 생각보다 정말 크게 보장됩니다. 하지만 5대 골절 확률이 낮다. 혹은 나 이거 진짜 도통 잘 모르는 특약이다. 라고 생각해서 삭제하면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보험료가 저렴해지긴 하겠지만 엄청난 보장을 놓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포함 아니라 운동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특약이 바로 이 5대 골절 진단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축구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절 진단금뿐만 아니라 5대 골절 진단금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다라는 거. 보험료 1~2천 원이라도 아끼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 특약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요거 꼭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두 분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가성비 특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네, 이제부터는 동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보험 정보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미 동키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맞아요. 14년 만에 통과가 되었고요.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다양하게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만큼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손 간소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저희는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병원에 가면 키오스크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로 보험금 청구를 쉽게 하세요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네. 네. 우리 동키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에 욕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진 분의 사례입니다. 집 욕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그만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히셨대요. 아이고. 아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럼요. 광대뼈에 금이 갔어요. 네, 얼굴이다 보니까 수술까지 하신 분이고요. 병원비는 1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수술이니 큰 병원에서 진행을 하셨고 키오스크 간소화 서비스로 보험금 청구를 하셨더니 보험금이 내가 쓴 건 100만 원인데 지급된 건 120만 원인 거죠. 자, 이럴 때 보통 보험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지불한 병원비보다 보험금이 더 나왔어요.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럴 수 보통 있어요. 실손보험은 1세대가 아닌 이상 내가 지불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많게는 70에서 뭐 한 90% 뭐 이 정도까지 받는 게 일반적인데 보험금이 더 나왔다면 실손 말고 이것저것 뭐 계산해서 잘 나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 종합보험안의 골절 진단금 50만 원과 5대 골절 진단금 200만 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간소화 서비스로 병원비가 100만 원 발생했고요. 보험금이 12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사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맞아요. 적게 나왔네. 그렇죠. 맞아요. 광대뼈에 금이 간 거니까 우선 5대 골절이 해당되니 병원비를 제외하고 나서 최소 진단금 250만 원은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네요. 거기에 플러스 병원비가 나와야겠죠. 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팀은 일이 너무 많아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하나 심사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보험금 심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네. 보험 소비자는 제대로 받은 건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쓴 돈보다 많이만 나오면 나 100만 원 썼는데 120만 원 나왔네. 하고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맞아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은 내가 직접 청구할 때는 나 수술비 얼마 나와야 되고 뭐 원본은 얼마 나와야 되고 이렇게 좀 따져보면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간소화 서비스로 알아서 청구가 되다 보면 그냥 이만큼이 나오는 게 맞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이 잘 받았는지 제대로 체크를 해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두 분은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 부분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의견입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찬성하는 편은 아닌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보험 찾기 등 개인정보 열람을 동의를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네. 보험회사는 찬성하지만 병원도 소비자 단체에서도 반대를 해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간소화법으로 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정보를 보험회사가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실손 청구를 하지 못해서 쌓인 돈만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죠. 보험회사는 이 사실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한테는 당연히 좋은 걸 거예요. 기존의 보험 가입자가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영수증과 진단서 등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그걸 들고 보험회사에 전송을 해야만 했죠. 네. 그런데 이번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개정안에는 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보험개발원에서 의료정보를 대행하는 기관을 선정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대신해서 일을 해준다고 하겠죠. 그러면서 보험회사들의 환자 의료정보를 대행기관으로부터 즉 보험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은 한참 지난 정보까지 보험회사가 모두 열람 혹은 전달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행기관은 사실 보험회사랑 멀지 않아요.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도 보험회사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라는 얘기네요. 네. 요거는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네. 네, 맞아요. 실제로 이 보험 심사 평가원이나 보험 개발원 직원들이 퇴직이나 재직 중에도 일반 보험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분들이 소비자 정보를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우리 보험금 청구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배정된 손해사정사가 고객의 동의를 얻어 위임장을 받아야만 병원으로부터 서류 요청을 했다면 네. 앞으로는 모든 병원 서류를 보험회사에서 마음대로 열람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도 고지사항이 아닌데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데 어디가 좀 불편해서 진료를 받았다면 그 질환에 대해 보험회사가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즉, 제가요, 5년 전에 수술을 해서 완치는 됐어요. 5년 이내 수술은 없었죠. 그렇다면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수술한 내용까지 보험회사가 알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보험 가입을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좀 극적인 예시지만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이 있고요. 보험 소비자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적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장점을 많이 살펴봤었는데 일단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나뉘고 있다라는 이야기. 두 전문가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합니다. 다만 우리 전문가님들은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6574님께서요. 뇌혈관 진단비가 넓은 거라고 해서 확인해 보려고 보험증권을 봤는데요. 뇌혈관 1000, 뇌졸중 100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 잘못 든 걸까요? 아니요, 잘못 든 거 아닌데요. 뇌졸중일 경우엔 뇌혈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2,000을 받으실 거고요. 뇌혈관도 빠짐없이 보장되어 있고요. 근데 보험료가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 점검을 저희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문제 없다 봅니다. 간혹 뇌혈관 2000 이렇게만 들어있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좋죠. 분이 더 좋은 거예요? 두 번째가 더 좋죠. 뇌혈관 2,000. 근데 보험료 때문이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래도 많이 주는 것 되게 좋죠. 조금 더 비싸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늘 말씀드리지만 혈관은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혈관이 수술비. 막히면 맞아요. 진단금 사실은 그 약을 드세요. 먼저 수술부터 하지 않아요. 약값이 돈 1,000만 원 할까요? 라는 물음에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실 값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술비는 반복적일 수 있고요. 수술은 정말 저렴하고 많이 넣을수록 좋다. 만약에 뇌혈관 진단금 1,000, 뇌졸중 1,000 되어 있었는데 수술비가 하나 없다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4500님께서요. 변액연금을 들고 있는데요. 지금 3년쯤 됐습니다. 어려운 사정에 그동안 약관 대출을 좀 받아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더 어려워져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총 납입 금액이 1,700 정도가 됐는데요. 대출 1,000 정도를 받았습니다. 해지를 하려고 보니까 해지 환급금이 500 정도가 되던데 질문은 이겁니다. 해지 환급금으로 약관 대출 받은 걸 정리를 따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약관 대출 받은 거를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이 산출된 걸까요? 아, 네. 약관 대출을 받으신 거를 제외하고 이제 남아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0만 원이라는 건. 즉 내가 1,700만 원을 납입을 하셨고 지금 1,000만 원 정도 약관 대출 받으셨고 그리고 500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 계산돼서 그 500만 원이 환급금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해지를 하시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약관 대출을 많이 받으셨군요. 일단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근데 많이들 계세요. 네, 제일 안타깝습니다. 네. 중도 인출, 뭐 약관 대출 활용하시는 분들. 근데 그게 꼭 저는 나쁜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의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 물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저축을 하셨던 거지만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들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거 뭐 너무 슬프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 썼으니까. 장기적인 저축을 하실 때는 꼭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내가 계속 찾았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00만 원씩 저축한다.
반으로 쪼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셨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의 마음이 사실 와닿아서 그래요. 씁쓸하실 거고 속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납입했을 때 만기됐을 때 혹은 내가 받았을 때를 생각하셨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잘하셨습니다. 다음부터를 만약에 적금을 저축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목적을 나누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릴 것 같아요. 네, 너무 장기 저축에 큰 금액을 묶어두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도 왜 그런 것도 이렇게 이루고 딱 1년 만에 뭔가 이렇게 목돈 찾고 그걸로 또 뭐 하고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네, 맞아요. 저축의 맞습니다. 맞아요. 형태니까요.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봤습니다. 자, 두 분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치과 치료 시 상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둘째, 가성비 특약, 화상진단금, 5대 골절 진단금,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사고 발생 시 보상금액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셋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더라도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꼭 확인합시다. 네, 지금까지 내돈내키 권혁준 전문가, 김소미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